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신상을 털어서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고의나 과실로 전파시키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를 보면요, 속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김 씨는 본인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속초 땡땡병원에 신종 코로나 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올렸는데 이게 허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게 되고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속초 땡땡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이 되고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병원은 김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진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입니다. 확진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무상 지득한 공무원이 만약에 누출했다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확진자 정보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후에 이것을 외부로 공유해서 누출시켰는데요. 이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확진자 정보를 우연하게 알게 된 다음에 이것을 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만으로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컨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지는 않았지만은 유출된 지역이라든지 성별, 학교, 나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런 정보들을 결합해 보았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정보 누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사람을 마치 확진자인 양 유포시키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슈퍼 전파자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31번 확진자의 신상을 털려다가 엉뚱한 여성의 신상이 털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여성은 31번 환자와 관련이 없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여성은 신상이 털리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여성은 본인의 신상 털이를 한 사람을 찾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또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NS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퍼나른 다른 사람도 이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민사상으로도 또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서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퍼나르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된 정보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퍼나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조금 전 사례에서 그 피해 여성이 실제 31번 환자에서
SNS로 전파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올린 사람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사람들과 접촉해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처벌해야 될 텐데요. 우리 전염병 예방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입법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코로나19를 전염시킨 사람은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상해죄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코로나19를 전염시켜 폐렴에 걸리게 하는 것은 상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사람은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있다든지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조치를 받으셔야지,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형사고소를 당한다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신상을 털어서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고의과실로 전파시키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